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금순이에요. 73, 적지 않은 나이죠. 이 나이가 되도록 평범하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반전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특히 옷 그리는 걸 즐겼죠. 헌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리폼도 제 취미였고요. 늘 손때 묻은 스케치북에는 제가 꿈꾸는 옷들이 가득했답니다. 그때 제 꿈은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파리 패션쇼, 무대에 제 옷이 오르고 사람들이 제 디자인에 열광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현실은 꿈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에 미술 공부는 사치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공장 미싱 앞에서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는 것뿐이었죠. 젊은 날의 열정은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어갔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꿈은 저 멀리 사라진 줄 알았죠. 그래도 가끔, 아주 가끔은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보며 미소 짓곤 했답니다. 그때마다 남편인 김정은 씨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젊은 시절의 꿈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세월은 참 빠르게도 흘렀어요. 어느덧 저는 할머니가 되었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노라면 가끔 밀려오는 쓸쓸함에 마음 한구석이 시리곤 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삶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패션쇼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죠. 화려한 조명 아래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한구석에 잊고 지냈던 뜨거운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걸 느꼈죠. 그래, 나도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 그때부터였어요. 제 오랜 꿈을 다시 펼쳐보기로 결심한 건. 사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 덕분에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평생을 근면 성실하게 사업을 일궈왔고,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사는 게 편했거든요. 값비싼 옷보다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선호했고, 명품 가방보다는 시장 바구니가 더 익숙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백화점에 갔어요.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눈에 띄는 패션, 브랜드 매장이 보였죠. 젊은 디자이너의 이름이 걸린 신생 브랜드였는데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들이 많았어요. 제 취향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발길이 멈춰지더군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이 저를 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 낡은 옷차림 때문이었겠죠. 그때 저를 향해 다가오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딱 봐도 디자이너처럼 보이는 세련된 차림새였죠. 그녀의 이름은 이미경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도도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저기, 혹시 여기에 나이 든 사람도 입을 만한 옷은 없을까요? 이미경 디자이너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싸늘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희 브랜드는 젊은 감각의 트렌디한 옷들을 주로 다룹니다. 할머니 연세에 어울릴 만한 옷은 없을 거예요. 다른 매장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웃음과 함께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죠. 마치 제가 감히 자신의 고급스러운 매장에 들어선 것 자체가 실례인 양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순간 서늘해졌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좀 둘러봐도 될까요? 이미경 디자이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다른 직원에게 눈짓을 하더니 저를 상대하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로 향했죠. 제 옆을 지나가던 직원들도 저를 힐끗거리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제가 이 매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매장 안을 둘러봤어요. 화려하고 독특한 디자인들이 많았지만 제 눈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였어요. 젊은 감각만을 쫓다가 정작 옷의 본질인 편안함과 실용성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속으로 혼잣말했어요. 그래, 젊은 감각도 좋지만 옷은 결국 사람이 입는 거니까. 편안함이 제일 중요하지. 매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하고 무시했던 이미경 디자이너의 태도가 자꾸만 떠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오기가 생기기도 했어요. 언젠가는 그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말리라 다짐했죠.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이미경 디자이너의 회사로 직접 찾아갔어요. 물론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죠. 저는 제 이름과 간단한 용건을 말했어요. 이미경 디자이너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사업적인 제안을 드릴 게 있어서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예약하셨어요? 저희 디자이너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예약은 안 했지만 제 제안을 들으시면 분명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때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이미경 디자이너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마 제가 이곳까지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흔들림 없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미경 디자이너님, 저는 디자이너님의 브랜드에 투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것도 수백억 원을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미경 디자이너는 폭소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죠. 그녀는 웃음을 멈추지 못하며 저를 비웃었어요. 할머니,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수백억 원이라니요. 할머니 같은 분이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녀의 조롱 섞인 말에 제 마음은 아프고 쓰라렸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그리고는 제 지갑에서 신분증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꺼내 보였죠. 증명서에 찍힌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본 이미경 디자이너와 직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죠. 이미경 디자이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과 증명서를 번갈아 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침착하게 다시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투자를 할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다. 물론 디자이너님의 브랜드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지만 저를 무시했던 지난번 일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디자이너님의 재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미경 디자이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욕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결국 그녀는 저에게 회의실로 안내하며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잠시만요. 제가 모시고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친절함과 굴종이 묻어 있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서 저는 이미경 디자이너에게 제 투자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오랜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성장을 돕고 싶다고 말했죠. 특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다는 제 오랜 바람을 이야기했어요. 이미경 디자이너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며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놀라움과 함께 존경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죠. 특히 제가 어릴 적부터 패션 디자이너를 꿈꿔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놀랍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런 깊은 통찰력과 경험을 가지고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경 디자이너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미경 디자이너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저는 그녀에게 제가 디자인했던 낡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스케치북 속에는 제가 젊은 시절 꿈꿨던 옷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미경 디자이너는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바로 출시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세련되고 아름다운 디자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감각을 가지고 계셨죠? 그녀의 칭찬에 제 마음은 뭉클해졌어요. 잊고 지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이미경 디자이너에게 제안했어요. 이미경 디자이너님,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험과 디자이너님의 젊은 감각이 합쳐진다면 분명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이미경 디자이너는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는 수백억 원의 투자와 함께 이미경 디자이너의 브랜드에 공동 디자이너로 합류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미경 디자이너와 함께 공격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견 충돌도 있었죠. 저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했고, 이미경 디자이너는 트렌디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율해 나갔어요. 제가 겪었던 삶의 지혜와 패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은 이미경 디자이너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녀는 저를 더 이상 돈 많은 할머니가 아닌 존경하는 선배 디자이너로 대하기 시작했죠. 제가 디자인한 옷들은 젊은 감각의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이 더해져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라인을 선보였는데 이는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김성준이라는 젊은 마케팅 담당자도 저희 팀에 합류했어요. 그는 저희 새로운 시도에 감탄하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죠. 저희의 이야기는 언론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가 사실은 수백억
원의 자산가이자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가진 디자이너였다는 반전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죠. 매장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저희 브랜드는 승승장구했어요. 이미경 디자이너는 제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제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미경 디자이너님, 우리 함께 더 멋진 옷들을 만들어 봐요. 옷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거니까요. 저희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행복을 느끼기를 바랐죠. 저희 브랜드는 점점 더 성장했고 급기야 파리 패션쇼에 초청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어요. 꿈에 그리던 파리 패션쇼 무대에 제 이름이 오르게 된 거죠. 젊은 시절 꿈꿨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패션쇼 당일 저는 이미경 디자이너와 함께 런웨이 뒤에서 모델들이 걷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디자인한 옷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때였어요. 마지막 피날레 무대에서 모델들이 워킹을 마치고 디자이너가 무대로 올라오는 순간 이미경 디자이너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함께 무대에 올라가요. 이건 할머니의 꿈이자 우리 모두의 꿈이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런웨이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니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저는 애써 미소 지었어요.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패션쇼가 끝난 후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저희 브랜드를 극찬했어요. 특히 제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수백억 자산가 할머니의 반전 인생 스토리, 그리고 젊은 디자이너와의 아름다운 협력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옷차림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꿈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죠. 이미경 디자이너와의 관계도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존경과 애정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저 또한 그녀를 자랑스러운 제자로 여겼답니다. 그 후로도 저희 브랜드는 꾸준히 성장했고 저는 여전히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옛날 일을 떠올리면 피식 웃음이 나곤 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이미경 디자이너의 모습과 그로 인해 제가 겪었던 서러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말 다들 아시죠? 하지만 저는 돈 덕분에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될 수는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우쳐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곤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판단이 나중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던 순간은 없었나요?